안녕하세요. 휘판TV의 윤필환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 그 후유증 중에 합병증 중에 탈구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탈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후 주의사항 몇 가지 중에 다리를 잘 벌리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재밌는 논문이 나왔는데요. 인공관절 수술 후에 다리를 벌리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탈구를 예방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흥미로운 실험 논문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 후방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도 후방 접근법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을 때 다리를 벌리는 것이 탈구 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자 함이에요. 원래 이제 다리를 잘 벌리고 계시라고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술 직후에 다리를 벌리고 약간 외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후방 접근법을 할 때 요 일부 근육을,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은 일부 근육을 절제했다가 다시 부착을 시키게 되는데, 그런 자세가 이 근육이 잘 치유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다리를 벌리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그것 외에도 이 충돌을 예방하는 의미에서 이 충돌에 의해서도 탈구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리를 잘 벌리게 되면 그런 충돌을 예방함으로써 탈구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수술 후에 합병증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중에서 이 탈구라는 것을 정말 많이 걱정을 하시죠. 인공관절은 아무래도 사람이 만든 관절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과 같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지만 그 빈도는 굉장히 낮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잘 신경을 써서 수술을 하고 올바른 주의사항을 잘 지키신다면 실제로는 그렇게 막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렇게 탈구가 일어나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 탈구를 줄이기 위해서 수술 직후에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다리를 벌리고 계시라는 것도 이런 탈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그림이나 영상은 이제 많이 보셨죠? 수술 직후에 다리를 저와 같이 잘 벌리고 계시면 돌아 눕거나 똑바로 누워 계시거나 할 때요. 탈구 위험을 좀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와 같이 배꼽 안쪽으로 다리를 심하게 갑자기 모으는 자세는 수술 후에 좀 안 좋을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나중에는 상처가 잘 치유가 되고 조직이 완전히 두꺼워져서 근육이 안정되면 사실 인공관절 후에도 저와 같은 자세는 다 하셔도 돼요. 수술 초기에 좀 조심하라는 의미인 거죠. 이 논문이 바로 최근에 나온 재미있는 논문인데요. The Journal of Arthroplasty라고 그래서 그 인공관절과 관련된 논문, 연구 논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볼까 하는데요. 영어로 된 논문 제목을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다리를 벌리는 외전 자세가 수술 후 탈구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 후에 뭐 실제로 탈구를 유발하는 자세를 직접 환자분께 시연할 수는 없으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다리를 벌리지 않았을 때와 다리를 벌렸을 때 고관절 쪽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지, 어느 정도의 탈구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평가한 그런 논문이죠. 이 그래프는 인공관절 수술 후에 탈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술 후 탈구율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 후 탈구는 대부분 수술 후 6주 이내에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 받고 나중에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초기 6주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프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처럼요. 절대적인 수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6주까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술 후 6개월 이내에 탈구 중 한 대략 87% 정도가 이 시기에 또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 후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를 따졌을 때 간단한 거지만 다리를 살짝 벌리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주의사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고관절 수술을 후방접근법으로 했을 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후방접근법이 아니더라도 충돌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탈구의 위험이나 불안정성은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니까 주의사항은 지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들은 제가 수술 후 하실 수 있는 운동 방법, 주의사항들을 설명드리는 영상에서 보여드린 건데요. 지겹도록 말씀드리죠. 수술 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논문에서는 주로 고관절을 굽힐 때, 굴곡할 때, 그러니까 앉았다가 일어나는 자세나 서서 허리를 숙이는 자세에서 고관절이 굴곡될 때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건데요. 수술 후 초기에 지나친 굴곡을 하게 되면 고관절을 많이 굽히게 되면 이 뒤에 받쳐주는 연부 조직들, 근육이나 인대, 힘줄 같은 것들이 완전히 치유가 되고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안정해져서 살짝 아탈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살짝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지렛대 원리처럼 앞부분이 저렇게 부딪혀서 살짝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과 같은 일이 너무 과도하게 굴곡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활동하는 자세에서 일어나는 각도는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와 같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인공관절 임플란트를 3차원 CT 영상에다가 덧입혀서 수술 후 상황을 재현을 한 거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90도처럼 앉았을 때,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90도로 앉았을 때,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그림이 재현이 됩니다. 인공관절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리고 뼈 길이도 전혀 부딪히지 않고, 안정적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90도까지의 관절 각도 제한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굽혀도 사실 크게 충돌은 일어나지는 않아서 꼭 90도에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가 안전하다는 정도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90도로 앉을 수는 있지만 사실 여기서 일어나실 때가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되고 또 짚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림처럼 90도 이상으로 고관절이 굽혀지게 됩니다. 실제로 더 굽혀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일어날 때도 수술 직후에는 뭔가를 붙잡고 뭐좀 90도가 너무 많이 꺾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일어나시라는 영상을 설명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실험 조건에서는 지금 동그라미 친 저 부분에서의 상황을 재현하는 겁니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 고관절이 많이 굽혀지는 상황이죠. 또 두 번째는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 있는 자세에서 물건을 짚으려고 할 때, 수술 후 외래로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이제 허리 굽혀서 물건 주워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질문의 상황을 재현해서 실험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실험 조건입니다. 다리를 모은 상태로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허리를 굽힐 때 고관절이 110도에서 120도 이상으로 굴곡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다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모으면서 안쪽으로 내회전시키면서 일어나는 자세를 취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을 재현한 거죠. 그랬더니 실험 조건에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저기서 더 움직이게 되면은 임플란트끼리도 부딪힐 수가 있는 거죠. 다리를 모으고 안쪽으로 돌린 상황, 좀 극단적인 상황을 재현한 거죠. 이런 상황을 재현했을 때 놀랍게도 실험 조건의 약 65% 정도에서 충돌이 생긴다는 겁니다. 상당히 놀랍죠?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충돌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에요. 실험 조건은 다소 좀 극단적인 상황이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근육과 인대를 재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버퍼링하는 역할을 하는 연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와 같이 무조건 충돌이 일어나진 않는데 이것은 연부 조직을 제외하고 근육과 힘줄 뭐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을 조건을 시행하고 순수히 뼈로만 이 관절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소 좀 과장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굽히고 일어나고 특히 다리를 모으고 내외전한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이런 충돌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단순하게 이젠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고관절을 굴곡했더니 충돌이 발생했잖아요. 자, 여기서 20도 외전을 시켰습니다. 한 20도 정도, 어깨 너비 정도로 살짝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동일한 실험 조건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죠. 어떠세요? 상상이 되시죠? 사진의 그림에서만 봐도 뭔가 멀어져 보이죠? 뼈끼리 충돌이 안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사진만 보셔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외전이라 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다리를 벌리는 자세죠. 20도 외전 정도는 한 저 정도가 될 거예요. 다리를 벌린다. 이게 바로 외전이라고 하고 다리를 모은다. 이것을 내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20도 외전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내전한 상태에서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고관절을 굴곡했을 때 아까와 같은 실험 조건이죠. 의자에서 허리를 굽혀서 일어날 때나 서서 다리를 굽히는 그런 상황을 재현할 때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저렇게 충돌이 일어났다면 그냥 20도 외전만 한 상태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굴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돌이 안 생기는 거죠. 충돌로 인해서 살짝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전에 예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결과가 놀랍죠? 사실 원래 논문에는 굉장히 다양한 실험 조건, 각도를 달리하고 벌리는 각도, 굽히는 각도를 달리해서 여러 가지 실험 조건으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0도 외전 상태에서는 저와 같은 상황에서 충돌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논문인 겁니다. 가운데 사진은 데드리프트를 하는 사진이기는 한데요. 사실 무게를 너무 무겁게 해서 저와 같은 스쿼팅 하는 데드리프팅은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와 같이 그 X자 표시된 것처럼 다리를 모으고 안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과도하게 스쿼팅을 할 때는 저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시죠. 반면에 다리를 저와 같이 벌린 상태에서 스쿼팅을 하게 되면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충돌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쪼그려 앉는 것을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불가피하게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실 때는 저와 같이 다리를 벌리고 앉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마치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관절 각도 제한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조금만 많이 굽히면 탈구가 생길 것 같아 걱정되시고 그러실까 봐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국제학회에서 외국인 연자분께서 발표하신 사진인데요. 놀랍죠? 저도 사실 좀 궁금했어요. 저와 같이 완전히 다리를 찢는 요가 스트레칭이나 발레 스트레칭을 했을 때 인공관절의 상태가 어떨까 궁금했는데 진짜 과감하게 저런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어떠세요? 저와 같은 각도가 나온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수술해드린 환자분들 중에도 요가나 필라테스 강사분들도 계셔서 다시 원만하게 잘 복귀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진도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더 특수한 임플란트, 이중운동 관절면과 같은 그런 임플란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진에서 보이는 저 인공관절은 그냥 일반적인 인공관절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각도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 정도까지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일반인 분들이 저와 같이 굳이 저와 같은 각도로까지 스트레칭 하실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 엑스레이에서도 보시면 임플란트가 살짝 붙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까지의 각도도 있을 정도로 인공관절 수술 후에 유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수술 후 초기에 충돌을 예방하라는 의미로 드린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90도 이상 굽히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 놀라운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후에 다리를 꼭 벌리고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최근 논문을 리뷰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대답은 논문의 결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탈구 위험이 높은 수술 후 초기에는 적어도 20도 정도 외전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자, 인공관절 수술 후, 꼭 6주 이내가 아니더라도요, 아까와 같이 스쿼팅 자세를 하거나, 바닥에 물건을 주우실 때나, 그럴 때 다리를 살짝 벌리는 거, 어깨 너비로 벌리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림을 보시니까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다리를 살짝 벌리고 고관절을 굽히는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평생 인공관절 수술 후에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